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국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희 동네에 있는 클럽하우스, 일할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워크플레이스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여기서 신나게 뉴스를 이제 보고 뉴스를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로코에서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불치자들이 이 스페인 영토로 이제 넘어왔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 여기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있지 않습니까?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불법으로 넘어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 24시간 동안에 이 세우타 이 도시의 인구 70%에 달하는 6만 명의 사람들이 모로코에서 이렇게 또 넘어왔다.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진입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6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불체자 이게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넘어오다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하네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이렇게 또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수영을 하다가 사망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방파제를 이렇게 또 넘어오다가 뭐 사망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6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4시간 안에 이 세우타로 이렇게 또 넘어가다 보니까 그 스탬피드 있지 않습니까? 압사 사고도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총 최소한 확인된 사망자들의 수만 41명에 지금 이르렀다. 거기에다가 6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우타로 이렇게 또 넘어오다 보니까 24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노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이 스페인 세우타로 이렇게 또 넘어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의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놨다고 합니다. 해상으로 입국을 한 입국자들은 즉시 강제 송환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스페인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신매매 조직원들이 이거를 악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 해상으로 넘어가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날 한시에 24시간 동안에 6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우타로 싹 다 넘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모로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로코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경제난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자리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청년층들이 그렇게 많이 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스페인 영토로 이렇게 또 넘어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6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우타로 이렇게 또 넘어갔는데 그 중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스페인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변을 이렇게 또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총리는 이거는 우리 영토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주권, 영토 주권을 침해를 이렇게 또 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군인을 이제 배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을 배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밀매 조직들, 인신매매 그런 조직들을 소탕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려고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이건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경을 더 강화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응 같은 것들도 강화를 이렇게 또 한다. 그리고 이태리, 프랑스 이런 이제 유럽 국가들은 스페인 국경을 더 통제를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이렇게 또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스페인에서 또 유럽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스페인 국경을 더 닫아버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뭐 유럽도 이런 불체자들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이렇게 또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은 이런 몸살을 이렇게 또 앓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유럽도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겪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좀 더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정부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이다 보니까 좀 이제 구구당들이 더 이렇게 힘을 이렇게 또 얻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잘 좀 처리를 이렇게 또 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해야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계속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뭐 왼쪽으로 치우쳐줘도 안 되고 뭐 오른쪽으로 치우쳐줘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좀 이제 적당히 적당선을 이렇게 또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이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그 평화 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랑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내에 있는 무장 단체들은 이제는 완전히 무장 해제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지구 내에서는 그 어떠한 조직들도 이 무장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가자지구의 그 뭐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가지고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키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 이러한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도와줘가지고 가자지구로 완전히 평탄화를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놨거든요. 팔레스타인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잘못한 것에게는 잘못한 것이죠. 먼저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이렇게 또 건드린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가자지구는 완전히 평탄화가 되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는 더 뭐 전쟁이 여기저기서 더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이 거의 뭐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가자지구 내에서는 그 어떠한 무장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평화한 합의에 이렇게 또 달성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볼드 오브 피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국제평화이사회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준 사람들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국제평화이사회 그리고 이제 중재자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도 무장 해제 그 계획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동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동의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동의를 안 하면 가자지구가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자지구 내에서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내셔널 커미티가 이렇게 또 생겨난다고 합니다. 행정위원회가 이제 생겨나가지고 여기에서 무기들을 독점 관리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지구 내에서는 뭐 경찰, 뭐 정부 이런 데서 또 무기들을 다 이제 관리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그 누구도 이렇게 또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가자지구 내에서 국제 안정화군 그리고 이제 새로 신설이 되는 팔레스타인 경찰이 치안을 이제 담당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내에서 무장 해제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군은 이 가자지구 내에서 단계적으로 철수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무장을 완전히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철수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합의를 보기는 봤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란도 뭐 휴전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 둘 다 약속은 지금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억지를 해가지고 그런데 약속을 이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이제 불신을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실행 과정은 철저한 상호 조건부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걸 하면은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이걸 하고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지금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 무장 해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속임수일 것이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제 무장 해제를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무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경계심도 이렇게 또 드러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자지구 내에서는 평화 합의를 이렇게 또 보기는 봤다라고 하네요. 가자지구는 과연 완벽하게 평화를 이렇게 또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가자지구 내에다가 무슨 뭐 어마무시한 뭐 리비에라를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동산 팀이 이렇게도 들어가가지고 뭐 개발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것들도 다 자신의 비즈니스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 9월 달에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아파라치 고등학교에서 그때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사 2명이 사망을 하고 이제 학생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면서 그때 어떤 이제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막 총을 이렇게 또 난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범인은 14살 학생이었다. 그런데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14살짜리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총기에 관련을 해가지고 뭐 총기를 이렇게 또 사주는 등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위험한 그런 그 신호를 이렇게 또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에 AR-15 같은 그런 소총도 이렇게 또 선물을 이렇게 또 하는 등 이게 아빠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빠가 제대로 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아빠한테 15년형이 이렇게 또 내려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판결이다 라고 하네요. 총기 난사범의 부모한테 중범죄 2급 살인 그리고 형사상 과실을 이제 혐의를 이제 적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지금 이렇게 또 나온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름은 콜린 그레이라고 하는 55세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15년형을 선고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범인은 14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른으로 이제 이거 너무나 이제 사건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총기를 학교에서 이제 난사를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4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14세 그때 이제 14세였던 이 아들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틀 만에 이 아빠도 15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검찰이 이 아빠도 이제 기소를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80년형을 구형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검찰은 아들한테 총기를 제공을 하고 AR-15 같은 것들을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또 사주고 그리고 그런 참사를 방치를 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최고 형량인 80년형을 구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또 이제 변론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아빠는 55세이고 그리고 만약에 80년형을 구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형 선고하고도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0년형만 해달라라고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15년형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판사는 아들과 같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AR-15를 사주기는 사줬지만 그런데 이 AR-15으로 총기 난사를 해라 라고 사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도가 없었고 그냥 과실 범죄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감정적으로 사건을 이렇게 또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15년형을 결정을 했다라고 판사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아빠나 아들이나 아빠가 그냥 뭐 총기를 막 가르쳐주고 뭐 총을 쏴라 뭐 총기를 막 선물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가서 총기를 난사를 하고 4명을 살해를 하고 이제 7명 이상이나 총을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거든요. 2024년도 이 아이가 14살이었을 때, 진짜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판결은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14살짜리 범인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이렇게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이렇게도 15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의 구현이 이렇게 또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총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사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니죠. 어른이 된 다음에 사주는 것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굳이 총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 되지 않나. 뭐 총을 뭐 같이 가서 뭐 쏘는 건데, 그런데 뭐 총기를 사주고 그리고 총기를 막 방치를 해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독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독일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수가 만여 명이나 지금 되고 있다. 거의 만여 명을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사상 최고치이다. 지금 경신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올해 2026년도 4월부터 7월 19일까지 올 여름에만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온열 관련 이제 사망자들의 수는 9,8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근 10년 중에 가장 높았었던 2018년도 9,000여 명을 지금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6월달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제 6월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이 또 이제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프랑스가 어마무시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일주일 내에 뭐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독일은 6월달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5,100명이나 온열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5,1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지금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장난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폭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폭염은 열사병 이외에도 뭐 심혈관 질환, 뭐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을 악화시켜 가지고 사망에 빠르게 이렇게 또 이르게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폭염에 관련이 된 그런 사망자들의 수를 뭐 거의 한 만여 명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폭염으로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아마도 더 될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망한 사람들, 폭염에 의해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중에 거의 대다수가 고령자이다라고 하네요. 노인분들이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독일에서 올 여름에만 이제 사망한 사람들 9,800여 명 중에 7,900여 명이 7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 그러면서 특히 85세 이상이 5,400여 명이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85세 이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드신 분들이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질환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질환들이 더 악화가 되다 보니까 사망을 이렇게 또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들은 이제 폭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폭염이 막 일어나고, 이 폭염의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건강을 지금 위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미국도 굉장히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더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덥다고 하면은 선풍기 빵빵하게 이렇게 또 틀으시고, 그리고 뭐 에어컨 같은 거 이렇게 또 틀으시고, 아니면은 저같이 이렇게 클럽하우스 같은 곳이나 에어컨도 이렇게 또 잘 나오는 곳에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좀 이제 피서를 이렇게 또 즐기시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돈 아깝다고 뭐 에어컨 안 켜고 뭐 선풍기에는 뭐 별로 안 나니까 뭐 에어컨 안 틀고 이렇게 또 있다가 다른 질환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7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LA 근처에 있는
치노힐즈라고 하는 도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치노힐즈에 있는 어떠한 이제 주택가에서 굉장히 조용한 곳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에서 경찰이 이 닛산 차량을 이제 멈춰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두 명이 이렇게 또 내렸는데, 뒤에는 뭐 시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신을 이렇게 또 보면서 이제 경찰이 이 범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두 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디테일한 뉴스들이 어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치노일즈에서 총격 소리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이 일대를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닛산 차량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닛산 차량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우니까 이 차량에 두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수석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와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트렁크를 열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트렁크를 열면서 나와가지고 트렁크를 여니까 그 트렁크 뒤에 어떤 납치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어떤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차를 이렇게 또 세우면은 사람이 안 내리거든요. 안 내리고 경찰이 가가지고 이제 뭐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두 명 더 내렸다라는 거예요. 두 명 더 내리면서, 그러면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트렁크를 열었어. 트렁크를 열어서 이렇게 또 보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살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지고 트렁크를 이렇게 또 열더니만 총을 가지고 바로 쏴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트렁크에다가 총을 이제 쏘다 보니까 바로 총을 쏴가지고 이 범인을 제압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명이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자세한 게 이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뒤에 시신이 있는데 왜 또 이제 바로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됐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고 이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살아 있었던 사람을 쏴서 죽이다 보니까 경찰이 이 범인을 이렇게 또 쏴서 죽였다. 그리고 이 CCTV에 모두 다 이게 다 잡혔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 3명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납치를 한 사람, 운전을 한 사람, 그리고 뭐 조수석에 이렇게 또 앉아있던 사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0대였다. 라고 하네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해자는 어떤 사업가였다고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이제 사업가이면서, 그러면서 3딸을 둔 가장이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사건 당시에 와이프가 그 위치 추적 장치를 기능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면은 어디가 있는지 다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 위치를 경찰한테 이제 전달을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이 닛산 차량을 이렇게 또 세운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웠는데 그런데 이 범인이 바로 이제 뒤로 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60대인 것은 알긴 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정확한 신원,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계속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와, 지금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친일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비극적인 그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랑 연관이 있는 게 얼바인에 있는 어떠한 집이다 라고 하면, 아마도 이 범인의 집이 얼바인에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바인에 있는 어떠한 주택이 압수수색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치노힐 그 근처에 있는 이 사람을 잡아다가 납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범인이 아마도 얼바인에서 이렇게 또 사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범인들이 이 집에, 이 피해자 집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먼저 전기를 끊었다고요. 전기를 이제 끊은 다음에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납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와, 진짜 완전히 계획을 한 그런 납치극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굉장한 뭐 원한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사기를 쳤다가
돈에 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기를 쳤다가 이제 납치를 이렇게 또 당했다가 이렇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명이 차를 타고 알티마 차를 타고 어떤 집에 가가지고 전기를 끄고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납치를 했어. 남성을 납치를 했어. 납치를 이렇게 해서 트렁크에다가 두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야씨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운전자가 나와서 트렁크 열고 그냥 쏴서 죽이고 자기도 이제 경찰대 총을 맞아서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무슨 일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뭐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떠한 일인지 나중에 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면은 알려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또 이제 히트 웨이브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 주도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저번 주도 뭐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이번 주말 동안에 어마무시한 폭염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발렌시아 지역 있지 않습니까? 벨리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샌페르난도 지역의 온도가 107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전역을 이제 폭염 경보를 지금 발령을 이렇게 또 하고 웬만하면은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당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폭염뿐만이 아니라 해안가도 이제 높은 파도가 이렇게 또 이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토요일 오후까지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또 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무나 폭염이 이렇게 또 휩싸이다 보니까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해변가로 이렇게 또 많이 가는데 해변가로 이렇게 또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파도가 굉장히 높고 해변가에서 수영을 이렇게 또 하다가 위험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또 노출이 이렇게 또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만 2,000건에 달하는 그 해양 구조 작업이 이렇게 또 발생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없는데 그런 데에서는 이제 바닷가에서 수영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안류 있지 않습니까? 립 커런트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안류 경고가 이렇게 또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안류 같은 그 립 커런트가 있는 곳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수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수영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닷가 깊은 곳으로 이렇게 또 가버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말 동안 뭐 오늘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굉장히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monsoon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습도를 지금 유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해안가가 지금 바닷가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좀 이제 굉장히 습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습한 데다가 더위까지 폭우까지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좀 많은 체감 온도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오를 수가 있다. 좀 불편한 폭염이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폭염 조심하시면은 좋지가 않을까, 더위 조심하시면은 좋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 근처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어떤 이제 남성이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좀 살벌한 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 7월 25일에 얼마 전에 술집에서 함께 나온 여성을 차 안에서 폭행을 하고 납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벤츄라 출신의 라파엘이라고 하는 33살 남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무슨 캐년으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외딴 지역에서 이제 끌고 가가지고 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이 여성을 해치려고 이렇게 됐다, 살해 시도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었던 주민이 그 여자의 그 비명 소리를 이렇게 또 듣지 않았습니까?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제지를 이렇게 됐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스탑 이렇게 돼가지고 폭행이 중단이 되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 여성은 그 현장에서 탈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었다. 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이 여성은 이제 바로 이 메디컬 센터 병원으로 이렇게 또 이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용의자, 이 범인은 벤츄라 카운티의 그 경찰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범인은 검찰에 지금 기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피의자를 계획적으로 살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살인 미수, 그리고 치명적 무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납치를 하고 협박한 그런 혐의로 여러 혐의로 지금 기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범인한테는 100만 달러의 그 보석금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야, 요즘 들어가지고 납치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 치노일에서도 이제 납치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됐는데, 벤츄라에서도 납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가 또 살인 미수까지 이렇게 또 정말 다행히도 이 여성은 사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야 무섭네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빅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LA 근처에 있는 그 유명한 산인 빅비어 레이크에서 어떠한 여성이 살인미수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그리고 뭐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뭐 엊그저께라고 한다고 합니다. 7월 29일에 실종 신고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요. 실종 신고를 이렇게 또 받고 이제 경찰이 집을 나간 그 아이를 이렇게 또 발견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수사를 그때 시작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수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집안을 이렇게 또 보니까 집안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건강에도 위험한 그런 환경이었다. 아주 그냥 쓰레기 집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여성, 뭐 브랜디라고 하는 51세 여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그 당시에도 술에 엄청나게 취해 있어가지고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을 어템프트 머더 그리고 아동학대 차일드 엔데인저먼트로 지금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 해당 집에서 분리를 이렇게 됐다. 분리를 시키고 지금 차일드 앤 패밀리 서비스에서 보호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이 엄마가 아이들을 뭐 가정 폭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집을 나갔나 봐요. 가출을 이렇게 됐다가 아이가 없어졌어요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경찰 와서 보니까 집이 쓰레기고 엄마는 술 취해 있고 아이를 전혀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엄마가 이렇게 또 체포가 이렇게 또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이렇게 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그건 수감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하네요. 야, 여기 뭐 서든 캘리포니아 근처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네요. 좀 살벌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좀 이제 살기가 팍팍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매사추세츠에서 어떤 상점에 인플루엔서 출입 금지, 노 인플루엔서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지금 그 표지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어떠한 상점에서 노 인플루엔서라고 이렇게 또 표지판을 이렇게 또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런 표지판을 이렇게 또 붙여놓다 보니까 인플루엔서들이 또 이제 반발을 이렇게 하고 나서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니 왜 인플루엔서들을 노 인플루엔서라고 이렇게 또 표지판을 붙이느냐라고 하면서 어떠한 여성 인플루엔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노 인플루엔서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여성 차별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저도 인플루엔서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여성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인플루엔서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인플루엔서 산업은 거의 여성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뷰티, 패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그 SNS 서비스에다가 특히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또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인플루엔서 직업인데, 그런데 이 노 인플루엔서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을 지금 차별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우선 이제 상점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왜 노 인플루엔서라고 이렇게 또 적었냐면은, 왜냐하면은 이 인플루엔서들이 이 자기네 가게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그냥 영상들만 이렇게 또 찍고 그냥 뭐 물건들만 집었다 놓고 이렇게 또 하고 그냥 영상만 촬영하고 그냥 가더라. 그러니까 영업 방해를 이렇게 또 하는 것 같더라. 무리한 비매너 행동을 이렇게 또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 인플루엔서라고 이렇게 또 붙인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이제 갑자기 인플루엔서들이 특히 이 여성의 주장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인플루엔서 사업은 여성들의 사업인데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한다는, 여성의 일자리를 지금 폄하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을 차별을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억지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인플루엔서가, 인플루엔서들은 여성이 많으니까 우리를 뭐라 하는 것은, 인플루엔서를 이제 뭐라 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자 페미니즘에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그런 억지 논란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대중들의 공분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상점 주인도 노 인플루엔서라고 적기는 적었지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조크였다. 이 모든 인플루엔서 자체를 비난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반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막 와가지고 막 소리, 그러니까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상점주의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플루엔서들도 좀 이제 너무나 선을 이렇게 또 넘는다고 하면은 좀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 좀 인플루엔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선을 이렇게 또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주에서 칼시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예측을 하는 그 예측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에서 뭐 어떤 스포츠에서 여기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돈을 걸고 뭐 거의 도박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뉴욕주가 켈시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 도박 소송을 이렇게 또 제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이제 검찰총장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도박 플랫폼을 지금 켈시에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주법과 그리고 이제 헌법을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주에서는 칼시에 대해 가지고 영구 영업 정지 명령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들한테 거래액 전액 환불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스포츠 베팅을 한 그 한 건당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돈을 벌어들인 그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뉴욕주에서 칼시를 이렇게 또 소송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칼시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방 허가를 받은 금융 거래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주정부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폐쇄를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뉴욕주에서 우리를 이렇게 또 소송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political threat이다, 정치적 쇼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켈시 측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정부에서, 이 뉴욕주에서는 지금 이거를 불법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에서는 이거를 또 합법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시각 차이가 이렇게 또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정부에서는 뭐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금융 파생 상품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뭐 뉴욕주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44개 주에서는 이거는 주정부가 통제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
스포츠 베팅으로 규정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연방정부에서 보는 거랑 지금 주정부 50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50주 중에 44개 주에서 요거는 스포츠 베팅이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이거는 진짜 스포츠 베팅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베팅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이렇게 주는 거. 스포츠 베팅은 이거는 진짜 불법이지 않나.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거는 연방정부가 지금 맛이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이런 스포츠 베팅을 내비로 두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스포츠 자체가 뒤에서 이제 검은 돈이 이렇게 또 흐르면서 승부 조작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불법 중에 개불법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허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뭐 거의 변동이 없고요. 0.05%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S&P 500은 0.14%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43%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지속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이상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30년물은 5.26%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부담에 이렇게 또 눌려가지고 처음에는 살짝 소폭 하락세로 출발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락세로 출발하다가 살짝 이렇게 또 오르다가 지금 뭐 거의 큰 변동은 없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뉴스를 이렇게 또 보기로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주식이 또 이제 많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반도체 ETF, SOX라고 하는 반도체 ETF가 5.4%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가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미국으로는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의 코스피가 18%가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코스피가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대만 증시도 이제 다 상승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야, 요즘 들어가지고 한국 정말 주식시장이 뭐 거의 지금 도박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5.2로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전월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랑 어느 정도 충돌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기준금리를 1%로 동결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기사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아마존이 14%가 폭등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애플은 9%가 폭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투자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의 이제 승자는 아마존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왜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올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클라우드 산업에서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지금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주가가 14%가 급등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은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 실적은 굉장히 좋기는 좋았는데, 그런데 다음 분기 실적 그 가이던스 있지 않습니까?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9%나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 애플이 안 좋게 이렇게 또 가이던스가 나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메모리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칩 제조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량 부족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 매출 성장을 좀 많이 이제 낮췄다고 하네요. 이 시장 예상치는 12%를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애플에서 이렇게 또 내놓은 예상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9%에서 11%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애플의 주식이 9%나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지금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품들의 가격을 지금 인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네,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맥 컴퓨터들 가격을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의 가격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 아이폰을 새로운 것을 이제 내놓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가격도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인상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팔리는 게 조금 이제 주춤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애플은 오늘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에서는 이 AI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했거든요. AI 그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짓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 투자가 정당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37%가 급등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아마존에서 AI 인프라 투자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그 반도체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한 것이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마존의 주식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플은 좀 이제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아마존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에 대한 뉴스도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환불을 이렇게 또 받았다, 환급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6억 달러, 600 밀리언 달러의 관세 환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중국에다가 100% 관세 매기고 막 전 세계 나라들한테 뭐 보편적으로 뭐 15% 매기고 20% 너는 20% 너 50%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세 환급을 아마존에서만 6억 달러를 이렇게 더 받았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는 지금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환불을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환불 조치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이제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해 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환급이 돼 가지고 쓸데없는 돈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환급을 하는 것도 돈이고 관세를 냈던 것도 돈이고 쓸데없는 돈이 지금 비용 처리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아 진짜 어이가 없고요. 아마도 지금 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에서 환불 신청을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관세를 이제 환급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르게 해서라도 고객한테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지금 관세를 뭐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돈을 이렇게 벌었다. 관세를 뭐 국민들한테 2,000달러씩 환급을 해주겠다. 뭐 도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뭐 기관들을 엄청나게 잘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다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지금 오히려 지금 다 뱉어나가고 있고 이게 다 미국의 부채로 다 쌓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부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세금이 덜 거쳐 그거를 감당을 이렇게 하려고 관세를 이렇게 했는데 관세도 지금 다 내뱉어내야 돼. 이게 다 부채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총체적 난국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 중고 전기차들의 가격이 이례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 이제 중고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계속 이제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6년도 상반기 이 중고 전기자동차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5%에서 7%가량의 가격이 상승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 중고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구매를 이렇게 또 미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를 이제 판매를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호재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네. 개꿀 하면서 지금 이 전기차를 판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런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트럼프 대통령 탓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호르무즈 협에 이렇게 또 막히면서 전 세계 원유 유통량이 또 이제 막히게 되면서 20%가 지금 뭐 발에 묶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또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수요가 급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새 차는 좀 이제 부담이 되고 이제 중고차로 이제 살려고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중고 전기차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중고 전기차의 가격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기차 리스 반납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역대 최대 규모인 50만 대 이상의 중고 그 전기차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고 전기차들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야, 이것도 지금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짜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이제 연방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종료를 이렇게 했거든요. 세액 혜택, EV 크레딧에 뭐 7,500달러 주고 뭐 중고도 뭐 3,000달러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료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가격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전기차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승자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